자, 이번 시간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우선 지구 단위 계획인데 용어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구 단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 이제 지구는 법에서 이제 뭐 개발 사업이라든지 또는 정비 사업이라든지 또는 보존을 할 목적이라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정한 각종 지역이나 이제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 등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이제 지역이나 지구, 구역을 단위, 여기 이제 단위는 한자로 되어 있는데 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정한 지역을 하나의 이제 묶음으로 봐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정하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되고, 그와 관련해서 계획 수립하면 지구 단위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10만 제곱미터 면적 10만 제곱미터와 관련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법적으로 이제 지정된 구역과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원래 도시개발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지만 해당되는 이제 토지 지방 필지별로 해서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대상 구역에 이제 도로 설치라든지 이런 계획을 체계적으로 이제 세우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이 국토계획법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먼저 대상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해서 지정하게 되면 이때 이제 명칭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 즉 도시개발 구역 자체를 전체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이 되면 대상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때 수립된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성격 의미를 좀 잘 유념해 두시고, 이와 같은 이제 지구 단위 계획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두 가지가 이제 나와 있는데 먼저 절차상으로 이제 순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구역이나 정비 구역으로 다른 법에 의해서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같은 구역을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 대상 구역을 전제로 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개발이나 정비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해가지고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법적으로 이제 기간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이제 지정하고, 원래 이제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지구 단위 구역 지정이나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는 절차상 도시군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군관리 계획에 의해서 이제 결정하니까 입안권자가 이제 입안을 하고, 입안권자가 입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고, 결정된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시하는 이와 같은 이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데 다른 거하고 이제 차이점은 원래 이제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 시장이 원칙적인 이제 결정권자입니다. 그런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권자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이제 지정이나 지구 단위 계획 결정과 관련해서는 시장 군수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이나 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법에서는 시장 군수가 직접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해서는 도지사로부터 결정을 받는 게 아니고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시간을 이제 단축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와 관련해서는 결정은 시장군수도 직접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정권자와 관련해서 시장군수도 지구단위와 관련해서 결정권자에 포함이 된다. 그걸 이제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수 있는 대상 지역입니다. 대상 지역인데 법에서 표현은 도시군계 수립 대상 지역과 관련해서 일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시군계획은 법적으로 이제 두 개의 이제 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계획이 이제 도시군 계획인데 지구단위 계획이나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와 관련해서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은 수립되는 지역이 관할구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관할구역이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군. 자, 여기 지역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그와 같은 이제 대상 지역과 관련해서는 여기 관할구역과 관련해서 여기 관할구역 일부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면 서울특별시 전체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고 그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도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표현에서 이 부분 잘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도시군계 수립 대상 지역 일부와 관련해서, 즉 일부 지역을 한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해서 결정 고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제 주로 전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부라는 건 서울특별시면 서울특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 그런 의미인데 그거는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대상 수립과 관련해서 이제 대상 지역 범위를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먼저 지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하고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대상은 주로 이제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경우, 이 경우를 잘 기억하시고, 우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정하는 목적이 대상 구역을 개발하거나 정비하거나 또는 보존하거나 또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발과 관련해서 지정한다. 대표적으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된다든지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아니면 산업단지 이제 조성한다고 법에 따라서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다른 법률에 따라서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구역정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럼 이때는 주 목적이 개발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이제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 이때는 국토개법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그에 맞춰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비 목적으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정비사업 시행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정비사업 시행되는 지역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존 목적으로 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존 목적은 주로 용도 국토개법에 따라서
지난 시간에 했던 용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여기서 행위제한이면 주로 각종 건축과 관련된 제한입니다. 그러면 용도지구 중에서 특히 뭐 경관지구 등으로 이제 지정되어 있는 지역과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보존이나 관리가 필요하다. 그럼 이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관리는 시가 조정 구역이라든지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지 종전에 행위가 이제 제한되어 있을 것 같은 지역에서 지정이 해제가 되게 되면 주로 개발 수요가 많이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제에 따라서 개발에 대한 제한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건 여기 나 있는 각종 성격과 관련해서 여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정되어 있는 건 반드시 꼭 지정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죠. 자, 그리고 이제 법에서 네 가지 경우와 관련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법적으로 봤을 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향후 장래를 향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법에서 인정된 기준에 해당하면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고 정비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됐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후 택지개발 사업이 끝났다. 끝나고 나서 10년이 지난 지역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정비사업이 끝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비구역 지정하는 목적은 주로 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공동주택, 아파트나 이런 걸 종전에 이제 아파트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그와 같은 이제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이 끝났다. 끝났다면 주택건설 사업이 끝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10년이 지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0년이 지나게 되면 대부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자 보수가 끝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택지개발 사업이 끝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 공동주택 공사 끝나고 10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때는 앞으로 향후 대상 지역이 이제 노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는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용도구역 중에서 시가 조정구역 그리고 법률상 공으로 지정되어 있던 공구역입니다. 그래서 뭐 도립공원이다, 국립공원이다 이와 같은 이제 공원 등에서 해제가 됐고 해제가 되는데 이때 해제가 될 때 그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는 이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시가조정구역이나 공원 등에 지정이 되어 있으면 개발 자체가 그동안 못하도록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해제가 됐다는 건 앞으로 이제 개발이 활성화될 지역인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 이상이면 규모가 크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은 게 이제 체계적으로 개발 등과 관련해서 향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인 녹지 지역이었습니다. 녹지 지역에서 주거 또는 상업 또는 공업 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변경과 관련해서 면적이 30만 제곱 이상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녹지 지역일 때도 마찬가지로 개발이 제한됐다가 주거, 상업, 공업 용도 지역으로 변경되면 개발 수요가 이제 집중이 되니까 이때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면적이 30만 제곱 이상이면 이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거, 네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이제 1번하고 2번은 일단 대상 지정했던 구역이나 지구 명시행,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 두 가지만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해당된 사업이 끝나고 나서 10년이 이제 경과됐다. 그 10년 경과 지역은 각각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일단 해제나 변경입니다. 그래서 용도구역 중에서는 시가조정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공원은 용도구역 중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하고 다릅니다. 법률상의 이제 각종 공원입니다. 그와 같은 이제 공원에서 해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제되는 분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용도구역하고 그 다음에 공원 이거하고 면적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한다. 그럼 이것도 이제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이때는 각각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경우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 임의적 대상 지역에 여러분 이제 교재상으로 보면 한 10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용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주로 보전 목적으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구역, 그리고 4번 택지개발지구, 그리고 6번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그리고 5번 대지조성사업지구, 그리고 7번 관광단지하고 관광특구지구인데 그런 지역은 대부분 개발을 이제 전제로 한 거고, 그 다음에 3번 정비구역에 나와 있습니다. 정비구역은 정비할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고, 그리고 니은 시가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4번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 그리고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은 주로 관리가 이제 목적입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그게 특히 8번에서 니언하고 디귿은 여기 면적 기준을 잘 보시고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지정할 수가 있다. 여기고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정해야 한답니다. 면적 기준 조심하시고 그다음 이제 교재에 두 번째 이제 필수적 대상 지역이 되어 있는데 자, 필수적 대상 지역이 여기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자, 여기 이제 세 개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건 일단 계획관리지역과 관련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전체 면적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단 50%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거나 또는 보전관리지역, 여기 이제 해당할 때 여기 대상 지역을 전체로 묶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때 면적과 관련해서 최소 이제 면적 기준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하고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거하고 3만 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면적 기준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30만 제곱미터하고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주택 부분이 이제 주택의 건설 부분이 이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이제 주택 건설이 들어가게 되면 면적 기준이 기본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연보존 근역이거나 또는 초등학교 용시 확보, 그와 같은 요건 갖추면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그와 같은 목적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때는 3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공장을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물류 창고라든지 자 이런 걸 개발할 목적으로 해서 만약에 계획관리 지역을 포함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한다. 그럼 이때는 최소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면적 기준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유념해 두시고, 그 밖에 뭐 수도나 전기, 그와 같은 이제 기반 시설 공급이 가능해야 되고, 개발에 따라서 뭐 자연 환경이나 문화재 이런 거, 뭐 훼손이라든지 그와 같은 이제 우려가 없을 때, 그와 같은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이제 대상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을 각각 수립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용도 지역이 농림지역인데, 자, 이와 같은 이제 농림지역과 관련해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 여기 이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다시 지구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나 또는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도 지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발진흥지구가 5가지로 이제 세분이 되어 있는데, 개발의 이제 기능에 따라서 각각 용도 지역에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목적이 주로 주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럼 이때는 대상 개발진흥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를 지정하려면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할 때 이때만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개발진흥지구와 관련해서 그 이제 두 번째 해당 개발진흥지구가 다음 지역에 위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위치가 이제 용도지역에 따른 이제 제한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과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기억,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거개발진흥지구하고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이 포함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고, 나머지 이제 면적하고 그 다음에 뭐 기반시설의 이제 공급이나 또는 훼손의 우려가 없다, 우려가 없어야 된다. 그건 이제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시지역 외 지역이라 하더라도 뭐 용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과 관련해서 용도지구를 이제 폐지를 하고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건축과 관련된 제한입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행위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를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자연환경보전 지역에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 자, 그럼 이제 자연경관지구니까 용도지구입니다. 얘네들은 행위제한이 건축과 관련된 제한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례로 행위제한 하던 걸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를 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도시지역 외 지역과 관련해서 일단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법에서 이제 세 가지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규정을 좀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일단 지구단위 계획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토지 이용과 관련된 계획, 그다음 건축과 관련된 계획, 그리고 기반시설이니까 뭐 도로나 뭐 공원 이와 같은 내용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수립되는 그와 같은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여기서 이제 상세하게 수립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을 전체로 해서 이제 수립하는 게 아니고 필지별, 여기서 이제 필지면 토지에 이제 지번이 이제 부여가 되면 필지가 됩니다. 그 이제 대상 개발 구역이나 관리 구역과 관련해서 토지별, 즉 지번별로 해서 토지 이용 계획이나 건축과 관련된 계획이나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계획을 아주 상세하게 수립하는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에 이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목적, 개발 목적이냐, 또는 보전 목적이냐, 정비 목적이냐, 관리 목적이냐, 여기에 따라서 각각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내용은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에 보면 3번하고 5번. 3번이 기반시설에 이제 배치하고 규모입니다. 기반시설이니까 대표적으로 도로나 수도 이런 시설이 이제 기반시설입니다. 만약에 여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개발 목적인데 만약에 여기 30만 제곱미터를 택지개발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면 대상 아파트와 관련해서 단지 배치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 도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치할 거냐, 그리고 수도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여기 중에서 이제 공원을 어디다가 설치할 거냐, 이런 계획이 기반시설 배치하고 규모입니다. 자, 그리고 건축과 관련된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건축과 관련해서 5번에 나온 거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건폐율의 높이, 건축물의 높이와 관련해서 최고한다고 최저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과 관련된 계획을 필지별, 즉 지번별로 아주 상세하게 수립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대상 토지에 이제 필지가 있으면 필지별로 해서 건축물의 용도, 권리생활시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업무시설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와 같은 이제 건축물의 이제 용도하고, 그 다음에 필지별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와 관련해서도 최고한도, 최저한도를 필지별로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하고 5번과 관련된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포함이 돼야 할 것 같은 사항이고, 나머지 이제 각종 관련된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목적, 관리 목적이냐 보전 목적이냐 이런 목적에 따라서 포함이 될 수도 있고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에 일단 포함된 사항 중에서 두 가지 기반시설의 배치하고 규모,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제한 중에서 이제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최고한다고 최저한도 그 두 가지는 반드시 이제 포함이 돼야 된다. 그 부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최근에 한번 시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봐주시고, 6가지 이제 항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정비, 관리, 보전, 개발 등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비, 관리, 보전,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이제 목적 중에서 어느 목적에 의해서 지정했냐 그 부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등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이제 중심 기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던 기능입니다. 주거 개발 목적으로 해서 지정했냐, 산업 유통을 개발할 목적에 지정했냐 그런 부분은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할 사항 일단 1번하고 2번 두 개 이제 좀 유념하시고, 그리고 이제 용도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 공동체 활성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권의 조성을 기대했는데, 자, 그와 같은 건 이제 일반적인 사유니까 그 부분 좀 유념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완화 적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했을 때, 특히 개발 목적으로 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때 이제 개발 행위자가, 즉 사업자가 개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된 사업 부지 중에서 일정 부분을 기부 체납하는 경우, 즉 시나 시 등의 이제 토지나 그런 부분을 공원이나 학교 시설 용지로 해서 기부 체납하게 되면 건축과 관련된 기준을 완화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에서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종의 이제 기준 중에서 특히 건축과 관련된 기준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총 9가지 이제 기준이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화하지 않는 것, 완화 대상이 아닌 것, 그 부분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 건축법상 이제 대지 분할과 관련해서 대지 분할 제한, 용도 지역에 따른 이제 최소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적용이 안 되고, 그다음 이제 대지의 공기 부분, 대지의 공기 확보하는 부분하고 건축수안, 그 세 가지는 완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완화되지 않는 것, 건축 기준 세 가지. 이 부분 완화되는 것보다 완화되지 않는 것, 이건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완화를 해주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해주냐 하는 얘기인데, 도시지역일 때 완화를 해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일 때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일단 완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전제는 개발 등과 관련해서 사업자가 사업 부지 일정 부분을 기부 체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시장 등의 이제 학교나 또는 공원, 도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해서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이때는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와 같은 이제 건축 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특히 도시개발 지역에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했다. 그래서 도시지역인데 특히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됐다. 도시지역인데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특히 완화되는 기준 중에서 용적률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 두 가지가 기준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면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의 120% 범위 내에서 완화 가능하고, 그 다음에 높이 제한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120% 범위 내에서 각각 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개발진흥지구가 아니면 도시지역에서 건폐율하고 건폐율은 최대 150%까지, 1.5배까지, 그리고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시험에서 여기 도시지역이면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자, 이런 이제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이런 제한이 없는지 잘 확인하셔야 되고, 만약 이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건폐율 자체는 최대 150% 초과하지 못한다. 용적률은 200%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이제 제한이 있고, 개발진흥지구로 됐을 때는 용적률하고 건폐율 이 두 개 각각 12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 설치 기준과 관련해서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한 목적이 한옥마을을 이제 보존하기 위한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지정했다. 또 이때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100%까지 완화됩니다. 여기 이제 100%
시험에서 몇 번 출제가 됐으니까 좀 잘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단위,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도 건폐율하고 용적률 똑같이 100, 건폐율은 150, 그리고 용적률은 200%까지만 완화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이제 지정의 실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가 되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3년 되는 그 다음날에 기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했던 효력 상실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민이 입안 제한, 즉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과 관련해서 입안 제한이 했고, 그 입안 제한 요청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 등이 결정이 됐다. 근데 입안 제한한 그 목적에 따른 사업과 관련해서 착수가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 되지 않았다. 그럼 이때 5년 뒤에는 그 다음날 기준해서 지구단위 계획 등과 관련해서 효력이 상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간이 이제 3년하고 5년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사항을 잘 구분하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이제 지정이나 지구단위 계획이 각각 자동 실효하게 되면 그 내용은 각각 이제 결정권자가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